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2학번 수학과 김종근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제가 오늘 할 세미나 주제는, 낫띠오리, 그러니까 매듭이론을 이용한 리전 셀렉트 게임이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푸는지 그 알고리즘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일단은, 리전 셀렉트 게임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인 띠오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할 게임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약간의 낫띠오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전 셀렉트 게임이 뭐냐? 그냥 저희가 바로 그냥 실전에서 해보는 게 좋겠죠? 일단 이 게임은 뭐냐면, 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는 이제 점과 엣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엣지로 둘러싸인 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면들을 클릭하게 되면 이 면들의 가장자리에 있는 정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정구인데 이 정구의 불이 켜지고 꺼지는 그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여기가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두 개의 상태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전구의 불을 다 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최대한 많이 켜야 되니까 여기를 켜볼까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켜야 되니까 막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막 되겠죠? 그쵸? 네, 됐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세 문제를 그냥 드릴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만 풀어서 제일 먼저 푸신 분한테 여기 오셔서 그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프티콘 제가 그 새 게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푸신 분들한테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참가자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네. 임원진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적이 없어서. 자, 일단은, 그러면 이거, 바로 시작할게요. 머릿속으로 푸신 분들은 바로 나와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됐어요? 그럼 시윤 씨 먼저. 틀리면은 기회 이제 없는 겁니다. 네. 오, 어, 한 두 번 만에 푸셨네요. 네, 그럼 이제 기회 두 번 남았고요. 다른 게임 해볼까요? 자, 네, 민구 씨. 네,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그냥 누르면 돼? 네, 누르면 돼요. 잘못했는데 어, 이거. 네, 도건 씨, 바로 네, 이거 끄고 새로운 상태로 다시 할게요. 네. 오. 다들 잘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한 게임 남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전구 단 하나만 키면 됩니다.
이건 좀 어렵나? 손 안 드시나요? 현지 씨. 바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안 되네. 아, 오케이. 이게 좀 어렵나? 재윤 씨? 어, 네, 나오세요. 여기서 푸시는 거 아니죠? 오, 네, 그러면 시윤님, 그리고, 네, 도건님, 그리고 유민님. 이렇게 세 분이서 제가 나중에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게임을 해봤죠. 제가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게임이 바로 이제 리전 셀렉트 게임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음표가 하나 뜨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그 점들이죠. 정구에 이제 다 그 크로싱들, 아니 그 점들에다가 다 정구를 박아놓고 그 정구에다가 어떤 상태로 시작하든 모든 정구를 다 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뜨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어떤 정구를 하나만 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할까? 만약에 이게 있다면 그럼 우리가 꺼진 정구들을 하나씩 다 키면 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정구를 하나만 킬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일단 메인 티오렘이 이건데, 자, 아직 일단은, 네,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풀 거예요. 네네, 풀 거예요. 자, 당연히 낫 다이어그램이 뭔지 모르겠죠. 그쵸? 크로싱 포인트도 모르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크로싱 체인지도 모르겠고, 리전 크로싱 체인지도 몰라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하나씩 알아볼 겁니다. 괜찮습니다. 네. 일단 낫 다이어그램에서 먼저 볼 거예요. 일단, 낫이 우리 그 번역을 하면 뭐냐면은 매듭이거든요. 매듭.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매듭을 이제 수학적 대상으로 보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줄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끝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변형을 하다 보면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할 거냐면 이렇게 양끝을 붙일 겁니다. 이렇게 양끝을 붙였을 때 이제 우리는 이걸 수학적 대상으로서 어떤 한 낫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그러면은 낫은 알겠는데 다이어그램은 뭐냐? 그러면 이 우리 낫이란 게 이 3차원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낫을 딱 봤을 때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아래서도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방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볼 수 있는 게 각 우리 그 시야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것들을 어떤 한 특정 시야에서 사용을 시킨 거 있죠. 어떤 그 평면에다가 사용을 시킨 것을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낫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그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다이어그램이 다르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낫이더라도 그러니까 한 낫의 다이어그램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예시요. 예시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게 할 텐데 그럼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면 제가 이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낫에 모아놓은
것들인데 이제 이제 이런 이제 복잡하고 막 어려운 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각도마다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또 모양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면에 사용시켰을 때 이 그래프들을 우리가 낫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넘어갈게요, 앞으로. 그다음에 크로싱 포인트들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 낫들을 볼 때 이 교차점들이 있잖아요. 이 선들마다 이렇게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 교차점들을 우리가 크로싱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봤을 때 아까 제가 전구들이 있다 했잖아요. 이 전구들이 어디에다 박히냐면 이 크로싱 포인트들에다가 하나씩 박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로싱 체인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떠한 크로싱 포인트가 있어서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변화를 준단 말인데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아까 제가 전구를 끄고 킨다고 했죠. 그 전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크로싱 체인지라고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리전 크로싱 체인지는 뭐냐? 아까 크로싱 체인지는 우리가 전구의 상태가 변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이 리전 크로싱 체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아까 엣지로 둘러싸인 그 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에 숫자로 표시한 것들이 다 면들이거든요. 이거 R1, 이 바깥에도 하나의 면이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면, R2, R3, R4, 네, R5, R6, R7, R8 이렇게 여기서는 총 8개의 리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리전 크로싱 체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리전 셀렉트 게임 했을 때 그 이 페이스들을 눌렀잖아요. 그쵸? 페이스를 눌러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전구들의 상태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리전을 클릭해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전구의 상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리전 크로싱 체인지라고 할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메인 디어그램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D라고 하는 거를 not 다이어그램에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매듭을 평면에다가 사용시킨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사용시킨 거에서 크로싱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크로싱 포인트 중에 하나를 C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D 프라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그, 그 C라는 점에서의 전구의 상태를 바꾼 그 다이어그램을 D 프라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리전 크로싱 체인지,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게임한 것처럼 그 리전들을 우리가 클릭해서 상태를 바꿔서 그 어떠한 점 C의 상태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인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딱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하나만 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증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약간 그 선행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 여기서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그 레듀스랑 레듀서블인데 뭐 그러니까 직역하면 줄여진 거랑 뭐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제 일단은 레듀서블 다이어그램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크로싱 알죠. 그쵸? 레듀서블 다이어그램의 정의는 어떠한 크로싱이 존재해서 이 크로싱 점 하나만을 뚫고 지나가는 원이 존재한다가 이 레듀서블 다이어그램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여기 점 하나 있죠. 그쵸? 여기 점 하나에서 이것만을 뚫고 지나가는 원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레듀서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레듀서블 포인트가 없어요. 그 우리는 이 다이어그램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레듀스드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혹시 그 원이 합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 말고 사원이 이 같은 건 다. 타원이요. 그러니까 그 타원 같은 거는 우리가 매듭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그 변형하지 않는, 그러니까 끊거나 자르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약간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타원 같은 거를 원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레듀서블 포인트 크로싱들이 다 없어진 거를 레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크로싱들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이 크로싱만을 뚫고 지나가는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원을 그리려고 해도 최소한 3개는 지나가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지스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레지스터블 다이어그램이고, 하나는 레지스트 다이어그램인데, 이번에 제가 증명할 것은 레지스트 다이어그램만 그 알고리즘을 적용시켜서 그 프루프를 할 거예요. 그 레지스터블은 약간 어려워가지고, 만약에 그 제가 다음에 그 어떻게 하는지 만약에 저한테 따로 와서 그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지스트 다이어그램에서 한 그 정보를 키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몇 가지 보조 정리가 하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 체커보드 컬러링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요. 우리 그 체스보드 있잖아요. 체스보드. 그러니까 체스보드 우리가 색칠한 거 보면은 어 어떻게 색칠하는지 아시죠? 그 제가 그 수학적으로 그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제 체스보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 점에서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대각선 형태가 색깔이 같아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레지스터드 그 다이어그램에서는 우리가 모두 이러한 체커보드 컬러링이라고 하는 색칠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체커보드 컬러링을 색칠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반대로 색칠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을 화이트로 하고 화이트를 블랙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색칠한 곳에 있죠. 이 색칠한 리즌들 있죠. 이 색칠한 리즌들에 대해서 리즌 크로싱 체인지를 하면요. 이 정보들이 다시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한 크로싱에 대해서 그 리즌이 4개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이 그 색칠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색칠한 것을 그 리즌 크로싱 체인지를 한다고 했을 때 전구는 몇 번 켜지나요? 아, 전구의 상태는 몇 번 변하나요? 2번 변하죠. 그럼 2번 변하니까 0에서 1, 1에서 0. 그래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이해 없이 넘어갈 수 있죠? 그쵸?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한 상태 키고 그다음 여기 상태 키면은 그럼 2번 변하니까 여기도 변화 없고요. 그쵸? 다른 점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체커보드 컬러링 한 것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칠한 곳에 그 일부분의 리전의 정보를 킨 것과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킨 것의 상태가 같다입니다. 이제 아까는 우리가 색칠을 다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두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보를 칠해 보면은 똑같이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정보 키면은 1, 1, 1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정보를 다시 키면은 1에서 0으로 변하고요. 그럼 1, 1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경과가 켜진 거는 1, 1, 1, 1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럼 여기에 딱 한 줄에 전구가 켜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한 줄에 전구가 켜지냐 한번 봅시다. 여기를 이제 켜보게 되면은 1, 1, 1, 1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럼 여기는 그대로일 거고, 여기의 상태만 바꾸면 되니까 0 되고 1 되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 4개의 전구가 다 켜지고 나머지는 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플로럴 2는 이렇게 전구 일부분 킨 것과 나머지 전구를 킨 게 같다. 상태가 같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리즌 셀렉트 게레미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그 프로브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직접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텝 1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바꾸고 싶은 점항을 찍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구의 상태만을 바꾸고 싶다고 이제 여기서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이 매듭에다가 방향을 줄 거예요. 방향. 이게 어떠한 그러니까 여기선 제가 여기 이 점C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위쪽으로 방향을 줬잖아요. 사실 이거 위쪽으로 주든 아래쪽으로 주든 상관이 없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위쪽으로 줬을 때 한번 봅시다.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타고 가죠. 그쵸? 지금 여기 보이나요? 그쵸? 네, 이렇게 계속 타고 가는 거 맞죠? 방향 이렇게 계속 타고 갑니다.
그럼 이렇게 방향이 다시 되돌아오죠. 그쵸? 사실 이게 그 방향이 되돌아오는 이런 낫 다이어그램들에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조건도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방향을 한 부분에 줍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방향을 줬잖아요. 그쵸? 여기 왼쪽에 있는 설명서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 오른쪽 화살표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쵸? 이렇게 가고요.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게 되면은 어, 뭐야? 네. 위아래가 아니 그림이 위아래가 펴 있는 거 위아래가 없어. 잠시만요. 어디에요? 다음이 네, 여기요.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위아래가 아, 이거요. 네 원래 우리가 위아래가 아, 사실 위아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위아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게, 왜냐면 우리가 위아래가 상관이 없는 게 올 밸런트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낫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래프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각 점에 대한 엣지의 개수가, 그러니까 선의 개수가 4개인 그래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그것도 있고요. 레지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한 방향을 줬을 때 똑같은 방향이 되돌아야 된다. 그것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그러니까 많이 생략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네,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방향은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쵸? 똑같이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쪼개는 행동을 하면 이 매듭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어떠한 원들로 바뀌거든요. 그쵸?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 원들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랄 거냐면요. 이렇게 쪼개진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뉠 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1번과 2번이 생기죠. 그쵸? 저는 1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1번만을 봐요. 1번만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그, 그래프, 2번 그래프는 무시하고요. 1번만 보고 그거를 뭐 하냐면 체커보드 컬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상관없는 게, 그러니까 여기를 칠하고 지금 여기를 칠했죠. 그 상관없이 여기 칠해도 여기 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체커보드 컬러링 한 다음에 다시 합쳐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합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합쳐준 다음에 이 색칠된 곳 있죠? 그럼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의 리전들을 다 클릭해주면 끝나요. 한번 볼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기 키면은 점시 여기만 바뀐다 돼 있죠? 그쵸? 한번 볼까요? 여기. 네. 신기하죠? 네. 네. 지에서 나와가지고 네. 네, 리듀스는 유지는 되죠. 어차피 두 개, 도현님 아시겠지만 두 개 링크로 바뀌는 거라서 사실 리듀스는 네, 바뀌지 없죠. 애초에 그냥 크로싱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레주 서블이란 거는 어떠한 크로싱이 존재해서 거기서 한 점만 뚫는 서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크로싱이 없어져 보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리스트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증명은 이제 그거예요. 똑같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낫이죠. 다른 낫인데, 이제 우리가 그 상태를 바꾼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전구를 통해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사실 낫의 관점에서 뭐냐면은 이게 낫들이 이 어떠한 크로싱에 대해서 위아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를 바꾼다는 말은 이 위아래를 서로 바꾼다는 말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전구에 비해서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위아래 바꾸는 걸 낫이라 생각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했듯이 뭐 하냐면은 방향을 준 다음에 그 방향대로 쪼갭니다. 그랬을 때 이 스텝 1 한 게 그거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포인터 보이시죠? 그쵸? 포인터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하나랑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거. 이렇게 D1, D2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어요? 하나만 선택한다 했죠?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가 체커보드 컬러링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럼 이거 D1에서만 선택을 할게요. 그럼 D1만 선택했으니까 이 D2는 무시하고 그냥 D1만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체커보드 컬러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색칠을 했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붙여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체커보드 컬러링이 됐으니까 우리가 체커보드 컬러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 체커보드 컬러링 된 곳에 상태를 바꿔도 그 점들은 다 유지된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쪼갰다가 다시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친 부분에서는 여기만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만 그 상태만 변화시키니까 여기서는 전구가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나세 입장에서 보면은 위아래가 바뀐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있는 것도 그 안에 있는 거 다 그냥 바꿨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직접 해봅시다. 네, 직접 해봅시다. 이건 우리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죠. 어,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 점이랑 있는데 제가 그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일단은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방향을 줘야겠죠. 그쵸? 방향을 일단 줍시다. 일단 우리가 점씨를 여기 하라고 생각하고요. 방향을 줄게요. 이쪽으로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은 계속 쭉 따라갑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계속 따라갈게요.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방향을 얻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이 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이거 하나랑요. 그쵸?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이렇게 두 개의 제가 쪼개진 다이어그램을 하나 얻을 수 있죠.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씌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 하늘 색깔 이거. 그럼 이것만 우리가 체커보드 컬러링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붙여주면 그럼 어차피 결국 이거 두 개만 킨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럼 진짜 이거 두 개만 켜서 저 점씨가 바뀐지 한번 볼까요? 음, 네. 여기 키면 바뀌죠. 그쵸? 그럼 이제 여기만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주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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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되지? 그냥 여기다 할게요. 네.
여기다 이제 방향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계속 주고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 이제 방향 얻었죠, 그쵸?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방향을 가는 쪽으로 부드럽게 꺾으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꺾으면 되냐면은 이렇게 꺾어주고요. 그 다음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두 부분을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부분을 쪼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보라색 부분이랑 빨간 부분 좀 뭐 해볼까요? 빨간색이요. 그럼 빨간색은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 색칠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체커보드 컬러링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색칠된 부분에서 색칠된 그 리전들에 대해서 다 그 리전 크로싱 체인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볼까요? 여기 점이 바뀌나?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거니까 됐네요. 그쵸? 네. 음, 제가 여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음, 어떠한 이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아냈죠. 그쵸? 이제 친구들이랑 네, 이거 게임 소개해 주고요. 뭐 내기 해가지고 이제 네, 뭐 하나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왜 하냐? 사실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사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큰 의미는 있진 않은데 이제 이게 우리가 리전을 클릭하는 걸 한 번에 횟수로 간다면 그 횟수가 그러니까 횟수의 그 최소 횟수가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 크로싱 점들 있잖아요. 이 점들의 반에다가 플러스 1 한 게 그거의 그 어퍼 바운드거든요. 이건 이제 저도 아직 정확히 다는 몰라가지고 제가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논문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이 매듭들의 그 인베리언트라고 불변량이 돼요. 그럼 이 불변량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 이게 어떨 때 쓰이냐라고 하면은 이 두 낫들 보이시나요? 이거 두 개가 같을까요? 예,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눈을 보고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 못 하죠. 사실 이거 두 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매듭들을 있잖아요. 자르고, 그러니까 자르고 막 완전 형태 변환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매듭들을 이렇게 막 풀어나가다 보면은 모양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두 낫을 주어지고 이 두 낫이 같으냐 다르냐를 구별하는 게 이 나띠율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구별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낫을 막 엄청 변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낫을 두고도 엄청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낫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인베리언트라고 낫들의 불변량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어떠한 뭐 피컬러 그러니까 뭐 소수 개 숫자를 칠해가지고 이게 숫자로 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변량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불변량이 그러니까 낫들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변량들이 다르면 그 낫은 서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불변량이 같다고 낫이 같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고요. 이제 불변량이 의미하는 건 그냥 이거 두 개 다르면 다르다. 이 낫들은 서로 다르다. 이제 일단 그것만 알죠. 그래서 낫띠로 가면 이제 그런 걸 목표하는데 이제 네.
저도 이제 그 나띠오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 잘은 몰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보면은 이거 원래 마지막에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까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사전이 있어요. 낮 사전.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이런 걸 막 돌려보다 보면 우리가 막 달라요. 그 이런 것도 막 우리가 그 약간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납기율 목표는 이제 그런 거다. 어떤 두 낫이 같은지 다른지 구별하는 게 우리 그 납기율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짧게 끝나네요. 이게 끝이고요.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받도록 할게요. 차원 배분돼서 그쵸? 3차원이요. 그러니까 3차원을 어떻게 올려서, 그쵸? 예를 들어서 중국제랑 이런 분들이랑 친구 사이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누르면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주변을 그러면은 그럼 그 크로싱들에 의해서 그 공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또 있으신가요? 맞사이언들의 네, 사용식 네. 이제 다른 의료기를 네네. 통합 투자를 했을 때 사용을 다른 유형 시키고 나서 유형 테스트를 그 유지가 되잖아요. 어떤 성질이요? 그,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레주 서블이요? 만약에 아까 이제 제가 예시를 보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요? 잠시만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만약에 회전을 시킨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크로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건 이제 레주서블이 아니라 레지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레지서블이 될 수 있고요. 레지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 잠시만요. 네, 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2차원, 뭐라고요? 네. 네, 항상 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낫 다이어그램을 두 개로 분리했잖아요. 레주서블이랑 레주스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거는 레주스트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만 했죠. 이제 레주서블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레주서블의 크로싱이 K개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인덕션을 사용해서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이 점 하나만 뚫는 원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낫을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이 쪼갰을 때 이제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나눠진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듀스드가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체커보드 컬러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하고 여기 색칠했을 때 딱 여기만 바뀌거든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한 개를 하고 나머지는 인덕션에 대해서 막 하는데 그거는
어려워가지고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낫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다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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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 타는 알고리즘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까지 알아보질 못해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그 게임 했을 때 있잖아요. 그 아까 막 두 번 눌러서 해결하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켰지 않을까요? 그죠? 더 많이 킨 걸로 알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항상 그 최소 횟수로 전구를 킬 수 있는 거는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처음 게 됐냐 네, 처음에는 그쵸? 예를 들어 파빙 같은 네, 서이를 많이 사용을 파빙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사용시킬 때는 저희가 처음에 메뉴 같은 모양을 안 했어요.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나만 보이게 여기로 시키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같은 매듭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원에서 이제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아, 그런 특단적인 예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되게 해서 그게 똑같은 매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다이어그램을 단순히 사용시킨다라고만 했는데 그렇게 근데 그 이 사용을 시킬 때도 그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낫에 있는 정보들을 다 살려야 돼요. 그 낫에 있는 정보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했듯이 이 크로싱들에 대해서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다 보이게 해야지. 그래도 이게 겹쳐서 안 보이게 하면은 그거는 네, 같은 낫 다이어그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시킬 때도 이 정보들 다 살린 채로 그 사용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요. 그 인베리언트는 다르면 그 두 낫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베리언트를 같다고 해서 두 낫이 같은지 몰라요. 네, 네네네. 또 있나요? 네, 이거는 미션 셀렉트 게임 질문인데 네, 이거를 최소수로 키는 질문. 네네네. 일단은 하나의 도구에 대해서 단지 그 정도만 키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쵸? 체크보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만들었을 때 네, 지금은 점들이 다 파이나이트하니까 네, 그런 체크보드들이 각각의 점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한 리전은 체크보드가 두 번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딱 두 번 겹치면은 안 이루어진 거랑 상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홀수면 한 번만 되고 짝수면 안 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최소 해석이다. 저도 그 최소 횟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상태를 바꾼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봐도 알겠지만 일단은 전구를 다 키는 게 목표니까 일단 한 리즌을 눌렀을 때 최대한 많은 그 전구가 일단 켜지도록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일단 길이 안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최소 횟수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제가 이걸 키고 만약에 하나가 남았다고 쳐요. 근데 그랬을 때 이 하나가 남은 게 이 하나를 키려고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썼을 때 횟수가 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제가 이걸 하나를 키기 전에 이제 나머지 하나를 끄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있을 때 이걸 끄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점들이 있어서 그거를 리즌 크로싱 체인지를 했을 때 그게 더 최소 횟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것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최소 횟수가 될 수 있겠나라는 질문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네.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